고3 학부모님 되신 게 실감이 아직은 좀 안 나시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중요한 자료들만 좀 추려서 같이 준비를 좀 했고요. 전체 시간은 소요 시간 1시간 반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올해 수능에 대한 어떤 해석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서부학군에서 전략적으로 정말 입시를 치르게 될 때 전략 이 부분 같이 공개를 할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고3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 쭉 전체 다 해서 1시간 반으로 구성을 좀 짜봤습니다. 네, 올해가 물수능인가요? 불수능인가요? 예, 불수능이죠. 그쵸? 불수능이 최저를 맞추기가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불수능. 어려우니까 불수능이고 최저를 맞추기는 좀 더 어려웠겠죠. 자, 그런데 올해가 이렇게 불수능이라고 가채점 결과를 보고서 여러 가지 이제 입시 전문 기관에서 해석을 하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불수능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리고 그 결과인 불수능 모두가 다 예측 가능했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일단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해 수능, 얼마 전에 봤던 올해가 이제 작년 수능이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 수능은 기본적으로 국어와 수학이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 이렇게 구성이 됐던 첫 해였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시 치러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94년도에 수능을 처음 봤었거든요. 제 나이가 나오죠, 그렇죠? 좀 있으면 우리 다 같이 갱년기 이제 가는데, 예. 그때가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왜냐면 수능이 처음으로 치러지니까 1년에 2번 본 거, 혹시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나온다 지금 동갑들 막 지금. 네.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상적이긴 하나 난이도에 실패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랬던 수능의 시작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거듭됐던 과정을 거쳐서 올해에도 큰 변화가 사실은 있었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 국어 과목이 있습니다. 문학과 이제 국어의 공통 과목이 있고 플러스 거기서 화작을 선택할 건지 언매를 선택할 건지 학생들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먼저 선택을 했었어야 됐죠. 수학 같은 경우도 미적을 할 건지 확통을 할 건지 기하를 할 건지 세 과목 중에 공통 플러스 1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첫 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배들이 그래본 적이 없고, 예를 들어 언매랑 화장 두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언매가 더 유리한지 화장이 유리한지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애들이 시험을 봤으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혼란이 좀 있잖아요. 혼란이. 이랬던 첫 해고요. 두 번째는 EBS 연계율입니다. 사실 EBS 연계율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아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어찌됐건 연계 비율 자체가 전체 70에서 50%로 줄어든 첫 해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와중에 영어 과목은 EBS 연계 지문이 70에서 50%로 줄어들었는데 그 와중에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였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문이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EBS 수능 완성이라든가 수능 특강의 지문에서 지문이 똑같이 옮겨져서 문제만 변형이 돼서 나오는, 예를 들어 어휘 문제였는데 빈칸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50%가 넘었다는 거죠. 70%.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골 때리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영어 시간인데 영어 지문이 없어요. 왜냐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지문이 나오니까 대한민국의 영어 강사라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EBS에서 어떤 지문이 이번 수능에 나올지 그걸 점치는 거예요. 계속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그래서 영어를 영어답게 처음부터 이렇게 독해력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 EBS 지문에서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해석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래서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인 거죠. 영어 교재인데 영어가 한 글자도 없는 그런 지문들이 가공이 돼서 아이들 손에 쥐어지기도 했던 경력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탈피가 돼서 전반적으로 간접 연계 형식으로,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됐다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소재만 똑같이 지문이 다른 거니까 결국 올해 영어 시험은 어떤 거냐면 학생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문을 처음으로 시험장에서 보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이게 정상이죠. 영어적으로 봤을 때는. 자,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 영어가 1등급이 6%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 올해 입시를 치렀던 학생들은요, 수능을 준비한 놈과 그렇지 않은 놈으로 이렇게 이원화 됐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뭘 했을까요? 겁나게 내신만 한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이번 수능이 당연히 뜨거운 불수능으로, 불불수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좀 최저 준비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수능답게 공부를 했다라는 친구들은 조금 다른 결과를 맞게 됐을 겁니다. 자, 결국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뭐 최초합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현재도 아직 전혀 소식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왜 소식이 없을까요? 추가로 뭐 나오긴 하겠지만은 수능을 못 봤어요, 애들이. 현역들이 수능을 잘 못 받고 잘 본 애들이야 연락이 왔죠. 소수로 이제 뭐 연대도 최초합했다 2명 발표 났고 뭐 지금 뭐 카이스트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지만 실제로 현역들이 수능을 잘 보기가 좀 어려웠던 불수능이라 결과적으로 역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능의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이 점점 수능만 최저를 맞췄다 그러면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붙는 아이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올해 입시의 결과를 한번 정확하게 봐주세요. 4월 달에 입결이 나오거든요. 대성 예일고등학교에서 내신이 3, 4등급이어도 국숭세단을 붙는 애가 나올 겁니다. 내신 3, 4는 사실 인서울 못 가잖아요. 나올 거예요. 그때 입결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최저를 맞춘 애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당연히 추가 합격들은 더 2바퀴 돌리고 3바퀴 돌리고 그래서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현상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올해 수능은 불수능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시험 보는 내년 수능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불수능이죠.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시가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학종의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맞죠? 대신에 정시가 늘었는데 학종이 줄었는데 정시만 느느냐? 아니죠. 정시 늘면은 대치동 애들만 좋아라 하게요? 재수생만 유리하게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한테 균등한 기회가 가게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났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추천 전형이 늘어났잖아요. 여기서 학생부 교과 전형, 고교 추천 전형은 고등학교의 내신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면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정시 보는 애들도 많아졌죠. 수능 최저를 피 터지게 맞아야만 하는 애들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수능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시험이 물수능으로 나와버리면 골때리잖아요. 어떻게 변별을 해요? 만약에 전국에 만점자가 막 20명, 30명이 나와버렸다. 어떻게 정시로 얘를 뽑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수능은 과목마다 당연히 불수능화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심지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쉬워질 수는 없는 어떤 메커니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첫 해가 아니에요. 이렇게 불수능이. 조금만 과거로 넘어가 보면 2019학년도의 수능이 그야말로 불수능이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자료는 이미 여러 갈래로 휘뚜루마뚜루 엄청나게 분석이 돼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분석이 안 됐잖아요. 가채점이니까 지금은. 그러면 2019년도로 한번 돌아가 봐서 그 전년도인 18년도와 19년도에 최저를 맡은 퍼센테이지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느냐 요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9년도 일단은 왼쪽 학부모님들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자료가 여기는 인문계고요. 이쪽은 자연계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인문계에서 2과목의 합이 4를 맞췄던 학생들은 2018년도에 55,123명이었습니다. 55,000명이라고 칠게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19년도가 불수능이잖아요. 그때 2합 4를 맞힌 학생들은 44,793명. 그래서 약 10,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2합 4라는 기준이. 근데 이거 어떠세요? 정시라는 거는요 100분위로 가는 거잖아요. 100분위. 얘가 등급을 못 맞췄어도 어찌됐건 다 어려웠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애들이 다 못 본 거니까 만약에 얘가 80점을 맞았어도 100분위에서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웠으면은 뭐 93% 이런 식으로 100분위가 매겨지는데 수능 최저는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못 맞추면은 그냥 아웃인 거예요. 등급을 맞춘 애가 깡패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찌됐건 이렇게 절대값을 반영했을 때 10,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합 7은 어떤가요? 2합 7.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2과목의 합이 7만 되면 되는데 과거 2018년도 자 13만 명 정도가 맞았다면은 다음 이듬해에는 11만 명 그래서
19,000명이 줄어든 숫자가 돼버리게 됐습니다. 올해에도 비슷한 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인문계, 자연계 다 비슷합니다. 자, 보시는 자료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충분히 확인 가능한 어떤 자료들,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올해 어떻게 될까요?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를 맞추는 애들이 씨가 마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막 3등급, 4등급 엄마 나 대학 못 갈 것 같아. 내신이 이 모양 똥을 쌌으니까 이랬는데 그 와중에 최저를 맞춘 애들은 분명히 합격장 들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또다시 최저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 뒤면은요, 그쵸? 원서를 쓰실 거예요. 자, 원서를 쓰실 때 수시를 당연히 쓰실 거죠, 그쵸? 근데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또 학생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애가 내신을 좀 못 봐놓은 게 있잖아요. 만족스럽지 않으시죠, 그쵸?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내신, 2학년 때 한다고 별짓 다 하고 학원도 다 다니고 막 과외도 두탕 뛰고 했는데도 여전히 내신에서 뭔가 굉장히 시원하지가 않은 그 불편한 여러 가지 깔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 중에는 또 정시로 옮기겠다. 그리고 뭐 엄마 나 수시는 안 보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다녀온 거 말씀드릴게요. 원서 쓰실 때 9월에 원서 쓰실 때 6장 진짜로 안 쓰실까요? 그분들이? 6장을 단 한 장도 안 쓰실 것 같으세요? 정시로 간다는 그 친구들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시로 간다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돌아서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정말로 이번 기말고사 준비 안 하나요? 걔가? 공부 안 해요? 정시 공부해요? 지금? 다 이제 치우고 내신 공부 전혀 안 하고? 그런 애 없죠. 그리고 3학년 1학기 내신이 수시에선 원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3학년 1학기 공부를 걔가 안 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표리가 부동한 거예요. 지금. 정시로 진짜로 갈 거면 여기 왜 와 있어? 2주월. 이 기간에. 방학 때 뭐 최저 맞추려고 오는 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내신이 좀 안 좋고 그 내신을 갖고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사실은 정식적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를 하는데 지금 그 전략은 사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정시는 모든 과목을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고 사실 학원 인프라라든가 학교에 재학 중인 재원생이 정시에서 좋은 입결을 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부학군에서는. 자, 그래서 결국 원서 6장 쓰실 건데요. 제일 이상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기가 막히게 신의 한 수로 잘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이 와중에 여기까지 오셨을 때에는 오케이, 고3 실하다. 이게 현실이라면 제대로 공부해갖고 올해 제대로 한번 보내자. 이제 이런 심산으로 오셨을 텐데 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쓰시게 될 겁니다.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로 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어떠세요? 아유 나는 여기는 못 쓸 것 같아. 나 이걸로 6장. 혹은 나 여기는 못 쓸 것 같아. 종합으로 6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생각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쓸 때 6학종을 쓰는 애들이 은근히 겁나게 많아요. 아 이거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은 아시는 것처럼 좀 불편하죠. 복잡하고요. 그야말로 종합적인 부분이라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생활기록부 당연히 보고요. 면접도 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학생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뽑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왜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왜 떨어졌는지도 나중에 몰라요. 뭔가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학업의 능력과 가장 중요한 우리 학과에 지원한 학과 적합성을 보게 됩니다. 이걸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경쟁학교를 좀 파악을 하셔야지 돼요. 그쵸? 이제 내가 이 원서를 쓰게 될 때 6개 중에서 경쟁학교 어디가 날까요? 유불리가 있는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동명을 다니고 있고 명지를 다니고 있고 선정, 선일, 예의를 다니고 있어요. 대성을. 그러면 우리 선배들, 우리 아들, 딸들 말고 고 선배들, 고 선선배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대체 우리 학교에서 몇 등급을 해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서 그걸 기준으로 쓰셔야 돼요. 다른 학교 다른 기준 말고요. 그쵸? 작년에 선생님 저 기계공학과 가고 싶은데 기계공학과 연대 기계공학과 간 저희 학교 선배, 우리 학교 선배는 작년에 내신이 몇 등급이었습니까?
공대를 합격한 이 정도 선에서 몇 등급까지가 합격을 했습니까? 그 형의 생기부나 동아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명지는 명지, 충암은 충암, 선정은 선정. 우리 학교 선배들이 내신이 몇 등급이어서 어디까지 합격했는지 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저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알게 된 우리 고등학교의 합격선에 해당되는 내신의 데이터.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3월에 생기부를 당연히 진단을 받으셔야지 돼요. 생기부 그냥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아이고 대성이니까 알아서 보내주겠지, 예일이니까 알아서 보내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6개를 치밀하게 누군가 분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인공이신 어머님과 자녀분이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자, 3월에 생기부 진단은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생기부 제출 기간 내에 내시면은 저희가 무료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사실은 그러나 정말 무료답지 않은 유료 같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교과 전형을 꼭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죠? 교과 전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로 뽑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교 내신하고, 자, 그리고 수능 최저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 합격스 이렇게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종합은 어때요? 대성예일하고 동명을 같이 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고랑 예일여고를 같이 보지 않습니다. 대학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종합을 볼 때. 대학이 어떤 곳이에요? 대입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대입의 주인공은요, 학부모님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대학이에요. 대학. 제일 신경 쓰는 주체는 대학이에요. 대학은 애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뽑고 싶어가지고 좋은 애들 안 뺏기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모든 전국의 대학은 전국에 있는 1,500개 고등학교의 서열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정작 우리가 369, 11월에 모평을 우리 학생들이 다 보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제 11월 24일 날 또 봤었는데 11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를 얼마나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은 이것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각 고등학교에 재학생들이 369, 11월에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대학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고. 그래서 단 한 번의 수능으로 그게 판결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해당 고등학교가 어딘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국구 자사고하고 은평구에 있는 일반고를 비교해보면 내신이 한 2에서 4등급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합격선을 보면 같은 대학에 같은 과에 붙었을 때. 교과는 어떤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숫자로 밀고 되면은 오케이, 아니면 아웃, 이거죠. 깔끔합니다. 자, 일반 고등학교 위주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광역자사고 애들이 왜 쓰겠어요? 걔네는 내신이 되게 불리한데 우리한테 유리한 전형이 바로 이거고, 수능의 최저 등급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역시 각 대학들에서 발표한 3년간의 정량적 대입 결과를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국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배들이 학생부 교과로 몇 등급이 붙었어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전혀 필요가 없고 대학의 데이터만 보시면 되죠. 저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과거에 한 3년 동안 뽑았던 합격선, 그 입결이 있는데 몇 등급까지가 붙었는지를 확인하셔서 내 새끼 내신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최저를 맞출 각이 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저걸 쓰시면 되는 거지 해당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12월에요. 지금 12월 됐잖아요. 12월에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고3팀은 12월 수시 상담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1학년 때 거 2학년 때 내신 싹 다 나와 있고 3학년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2학년 토탈에서 얘 전반적 내신을 다 분석을 해서 2.6이다, 3.1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2.7이다, 1.8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11월 모의고사 성적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생부 교과로 어디까지 너 갈 수 있니? 여기까지를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12월 개강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어떤 학생은 이제 12월에 진행을 하겠고 어떤 학생은 1월에, 2월에 진행을 하겠죠. 순차적으로 이제 접수되는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니까. 자, 그리고 이게 3년간 정량적 대입 결과 분석은 예를 들어 건국대가 궁금하시다.
동대가 궁금하시다, 국민대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그 입결에 대한 데이터는 이주어학원 고등부 카페에 8년치 데이터가 고스란히 녹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고등부 카페에는 각 대학별 이름들이 이제 그 섹션에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딱 치시면은 입결 나와 있고요. 각 대학마다 섹션에서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결국 원서를 쓰시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딱 금요일, 제가 금요일에 사실 수업이 없거든요. 제가 오랜 지인이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를 만났어요. 친한 언니를. 근데 그 언니 자녀가 이번에 고3이었어요. 공부를 꽤 잘했어요. 이제 상암중학교에서도 전교 한 2등, 6등 이렇게 했던 친구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내내 동안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친구였어요. 이화여고를 이제 이번에 고3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제가 아끼고 너무 좋아하고 그 아이도 너무 예쁘고 이제 제가 친한 우리 언니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언니라서, 그리고 되게 똑소리가 나고 원래 잘 진행을 해왔었고 해서 큰 걱정을 안 했고, 저한테 별로 안 물어보길래, 원래 지인들끼리 좀 그런 거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말이 없어? 이랬더니 몰라, 기다리고 있어. 뭘 얼마나 더 기다려 지금. 어떻게 됐어? 일단 현역이잖아. 우리가 걱정하거나 상상하고 염려했던 모든 일들이 다 벌어졌더라고요. 밀려 쓴 거.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수능장은 처음 간 거잖아요, 얘가. 너네들도 처음 가지 않겠니? 태어나서, 그치? 이렇게 가면은 저기 애가 있어서 제가 반말을 잠깐 했어요. 놀라지 마시고. 갔더니 감독관이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이렇게 걷는 게 사람마다 좀 특이하니까 뭐 이렇게 걸었나 봐요. 막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내 걸음걸이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꽂힌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너무 거슬리고 얘는 너무 착한 애인데 저걸 말할까 말까. 이 내적 갈등 하느라고 한 5분 호소했어요, 얘가. 원래 그런 거 얘기를 잘 못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너무 꽂혀 있어서 이게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너무 용기를 내서, 그 내적 갈등 뭔지 아시죠? 우리가 막 목소리도 떨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선생님 죄송한데 조금 안 돌아다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마 이제 내적 갈등 하다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땐 대사까지 막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느라고 시간을 보냈고, 전반적으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 불수능이었어요. 1교시부터 벌써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해겔 막 비문학 나오고 막 이랬을 때 막 내적 갈등 터지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져서 영어 같은 경우는 밀렸었는데 어디서부터 정확하게 밀렸었는지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밀렸었다라고 판단한 데가 맞다면 평상시 1등급을 받았었는데 2로 떨어진 거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것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착잡하고, 근데 저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언니 재수시켜. 잘 할 거야. 다 그 얘기 하더라.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얘는 재수시키라고 다 그 얘기 하더라.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원서 어디 썼어? 어디 썼어요? 되게 잘해요. 근데 6학종을 쓴 거예요. 6학종을 쓴 거예요. 아니 왜 6학종을 썼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줬다고 생각했고, 학교가 알아서 가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은 일반고는 아니니까. 돈을 쓸 때 써. 돈을 쓸 때 써. 컨설팅 한 번 안 받고 어떻게 대학을 보내냐, 솔직히.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저는 좋은 결과가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뭐 한 번 더 해서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좀 마음과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왜 6학종을 쓸까요? 학부모님들 일단 6학종을 쓰는 그 마음을 한번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데 왜 6학종 쓰는 거예요? 수능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얘가. 왜냐면은 우리가 내신을 열심히 공부를 하지 모의고사를 겁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잖아요. 모의고사 D-Day가 잡혔다 그럴 때 D-21, D-19 이러지 않는다고요, 애들은. 근데 내신은 카톡 보면은 D-45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쵸? 학부모님들도 모의고사 일정은 잠깐 착각하고 어머 내일이 모의고사니? 이건데 내신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애들이 내신의 부동호 방향이 너무나 열려있다는 것은 증거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대수능이 다가오고 있고 원서를 써야 되는 이 시점에서 자기가 재수생들이랑 맞짱 떠서 등급을 안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그쪽 공부는 잘 하지도 않았고. 자, 결국 현실적인 내신만 관리를 하고 멀리 보이는 수능은 조금 방관을 합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느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3 6월 모의고사부터는 기존에 없었던 엄빠들이 들어오잖아요. 언니 오빠들이 확 들어와갖고 걔네들이 이제 강남 대성 재종반에서 막 드글드글 하루 종일 그냥 15시간씩 수능 공부했던 애들이 앞쪽으로 훅 들어오고 뭐 반수하는 애들, 의치안이 간다고 또 하는 놈들 막 별 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6월 모평의 성적표부터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등급이 밀리니까 원서 쓰기 직전이고 당연히 현타 오죠. 6학점 써서 나 이번에 그냥 갈래.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입결을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내신보다 학종으로 썼을 때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간 선배들이 입결이 있거든요. 실제로 교과보다는 종합으로 더 좋은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런 전반적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갈 수 있지 않을까? 우주에 온 좋은 기운이 나를 통해 오늘 역사하지 않을까 올해? 우리 엄마가 태몽도 모두 껐다 그러는데 이런 말같지않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객관화시키지를 못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밀등에서 약간 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격 조건 몇 가지, 뭐 100가지도 아니고 딱 몇 가지만 더 풀고 있었으면, 역사를 딱 잡고 있었으면은 이 싸움에서 내가 멍군 장군을 때릴 수가 있는데 주도권을 뺏긴 거죠. 학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붙어도 내가 왜 붙었는지,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자, 결국 대학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주도권 싸움에서 벌써 밀리는 시작이 됐던 겁니다. 대학의 입시 조치를 말렸던 거죠. 대학은 별짓을 다 해요. 대학이 어떻게 머리가 좋은지 정말 기가 막혀요. 알면 알수록.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은 자기 내신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는 데다가 수능 최저도 자신이 없다 그러면 고3 1년을 그렇게 멘탈이 제대로 박혀있는 채로 끝까지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중간에 이제 약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수능 공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애들한테 제가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케이던스. 그래서 우리 요거 아시죠? 자, 바로 운율.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까지 집중해서 쉬고, 집중해서 쉬고, 집중해서 쉬고. 예를 들면 10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10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일련의 공부들을 해나가는 이 케이던스가 갖춰져야 되겠죠? 이게 되지 않고 그냥 이제 내신 위주로만 계속 공부를 했던 애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의고사 당일날 집중을 못해요. 일단 100분 동안 집중을 못해요. 읽질 못해요. 70분 동안 영어 지문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요. 수학 시간에 DB 자고 엎어서 자고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1교시부터 국어 공부를 하고 해야 될 것들을 딱 끝내고 잠깐 쉬고 2교시에 수학 공부를 하고 쉬고 점심을 먹고 영어 공부를 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케이던스가 있어서 이거를 2달, 3달, 6달, 8달을 계속 지속해온 애는 떨리지 않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훈련도 한 달에 최소 2번 정도씩은 아주 정색 잡고 했다. 그리고 그날 모의고사 보는 날이 제일 힘든 날이야. 아주 그냥 머리가 다 끊어질 것 같고 나중에 귤 깔 힘도 없어. 약간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왔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을 떨지는 않죠. 그래서 거슬리는 일들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겠고요. 바로 이런 전반에 걸친 공부 루틴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이 이제 12월인데요. 기말고사가 대체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끝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겨울방학 모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쉴 수는 있는데 보통 윈터스쿨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다 마감됐죠. 벌써 이제 결정이 아마 나셨을 것 같고 윈터는 1월에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1월에 끝나요. 윈터는 1월에 시작하고 1월에 끝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12월 중순에 시작해서 2월 말에 끝났으면 딱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가 겨울방학이고 이 방학은 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진짜 기가 막힌 시간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무슨 공부죠? 수능 최저.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어떻게 공부를 시키실 거예요? 다 해요? 국수형, 탐구 막 다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 3과목에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순공 시간을 1월, 2월에 다 보냅니다. 자, 그리고 3월은 우리가 모의고사가 있는 월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하고 4월 말에서 5월 첫째 주가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죠. 이때 이제 중간고사 공부하면 바로 또 5월에는 순공 시간, 6월, 7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대수둥이 있는 11월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걸 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퐁당당 당퐁퐁 이제 이런 식이니까 당연히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제 올해 고3 학부모님이 되시는 거니까 지금 되신 거죠 뭐. 애들 지금 수능 끝났으니까 이미 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 그리고 애가 이제 귀가하는 시간, 그리고 4번에 걸친 모의고사 일정들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되고 무엇을 하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뒷부분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순공 시간이 확보가 돼서요. 겨울방학 동안 애가 좀 몸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3월 모평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재학생이니까. 3월 모평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저렇게 순공을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때려버리면 6월하고 9월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재수생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말 금조가 3월 모평 괜찮아. 엄마가 거기까지 뭐라고 안 해. 근데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을 위해서 지금부터 케이던스를 맞춰가자. 엄마가 페이스메이커 옆에서 역할 해줄게. 너가 잘 때 같이 자고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정말 엄마가 많이 지지할게. 갈구지만 않고 지지도 할게. 이제 이런 페이스로 간다 그러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이 결국 최저를 맞춘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1.9등급보다 더 좋은 학생 학부모님도 여기 계세요. 내신 1.9보다 더 안쪽, 1점대 초반. 1점대 초반이다 혹은 1.9 어쩌구다, 그러니까 2등 아니에요. 요런 애가 케이던스를 맞춰서 3합 6을 맞췄다 그러면 얘는 고대를 갑니다. 1.9면은 고대 합격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9라는 내신을 따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최저 3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2합 5를 맞췄다 그러면 내신은 같은데 건대를 가요. 한 명은. 이게 기준이니까. 근데 2합 5, 3합 6 엄청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이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내신이 2.4.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내신 등급을 아실 테니까 내 새끼 내신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 내신이 서부학원에서 2.4다 그러면 근데 얘가 3합 7을 맞췄다 그러면 홍대를 갑니다. 3합 7. 3합 7 진짜 빡센 거예요. 3합 7을 어떻게 맞춰요 사실은. 3합 7을 맞추면 홍대를 갑니다. 근데 2합 6을 맞추면 땡땡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여기를 가요.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홍대는 막 지근거리에 있고 막 바이브 넘치고 막 자유와 뭔가 청춘이 있다 그러면 땡땡여대는 또 그런 느낌은 좀 아니잖아요. 애들도 여대 겁나 싫어하는데. 자, 그리고 2.9입니다. 2합 오면 국민대, 2합 7이면 경기대입니다. 국민대 경기대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3.5등급이다. 2합 6을 맞추면 단국대고 2합 8을 맞추면 이제 지방권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내신만 지금 신경을 쓰지 이 합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묻지마 달리기를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신 달리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실은 이러한데 말이죠.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 이제 2합을 맞출 건지 3합을 맞출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과목으로 맞출 건지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은 2합인지 3합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한다기보다는 사실 내신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3합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3합을 요구하는 학교들은 당연히 빡센 학교들입니다. 3합까지 요구를 하는 학교는 정말 홍대가 특이해서 3합이지 나머지는 다 이제 스카이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2합 6이나 2합 5를 맞췄을 때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2합 5다, 2합 6이다, 뭐 3합 6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영어만 볼게요. 영어가 작년도 1등급이 12.66%였어요. 작년에 물수능이어가지고. 영어가 되게 쉬웠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정말 장난하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수능 문제를 보고서. 그리고 이제 2등급은 29.14였고 48.88이 1등, 3등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영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 가채점 결과 영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연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봤던 지문들이 다 쏟아진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해석을 하고 추론을 해서 문제를 맞춰야 되는, 그것도 시간 안에. 자, 그래서 1등급이 작년에 비해서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우리 애가 진짜 1.9등급 안쪽으로 넘어가고 1.개 초반대다, 우리 애 스카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영어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1등급 받으셔야 돼요. 저희한테 이번에 연대 최초합 합격했다라고 이제 선생님 뭐 덕분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거나 연락이 왔던 학생들은요 3합을 맞춘 거거든요. 걔가 가채점 결과. 근데 걔 영어 점수를 봤더니 97이에요. 98이고. 학부모님들 생각에 뭐 영어를 그렇게까지 쓸데없이. 근데 이번에 수학과 국어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탐구 같은 경우는 뭐 3탐은 만점 받아야 1등급이지 2개 틀려버리면 3등급이에요. 그러면은 걔가 3합이라는 조건을 맞출 때 만약에 영어가 1이 아니라 2가 나왔다 그러면 3합은 광탈입니다. 그쵸? 3합을 어떻게 맞춰요? 영어가 2가 떴는데. 그래서 걔가 영어를 1등급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97점으로 90점만 맞아도 되는데. 그래서 2명이 지금 연대 최초합이 현재까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학교도 나오게 될 건데, 근데 대부분은요 3합이라고 하는 조건을 다 만족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모두가 1등급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신이 한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4등급까지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2합 5나 2합 6을 가지면 인서울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애들은 영어를 꼭 1등급을 안 받더라도 2등급까지는 받으면 됩니다. 근데 2등급까지의 퍼센테이지를 보시니까 23%예요. 근데 다른 과목은 어때요? 수학 2등급 받으려면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돼요? 11%. 수학 3등급 받으려면 23%. 영어 3등급 받으려면 45%.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이 가늠자를 어디다 갖다가 내 새끼의 이 합격각으로 둘 건지 이런 부분을 계산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1등급 받으면 좋죠. 3합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올해 한 해로 그렇게 뒤집어지는 등급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신이라는 게 이미 깔려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꼭 그래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영어는 완전 떴어요. 이제 영어의 세상에 다시 도래하고 있어요. 저는 영어학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연계된 것도 사실 굉장히 반가운 얘기고, 또 실제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대학을 가는 세상인데 지금 일반 이제 현역들은 거기서 영어를 빼고 왜 등급을 맞춰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숭실대학교 같은 대학은 영어를 아예 제외시켰어요.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우리 숭실대는 영어과는 인정 안 해. 영어는 빼고 수학하고 국어랑 탐구 과목에서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등급의 합을 가져와. 이런 학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틀렸어요. 영어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왜 하냐?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수능의 최저 등급은 영어를 일단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어 학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학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영어 무조건 해야 되고, 플러스 타 과목에서 2과목이나 1과목을 선택해서 걔를 다 조져놔야 돼요. 제 방학 때.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네. 자, 지금까지 과거에 이제 서부학군에서 원서를 쓰는 케이스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째 자녀가 있으시면 그 친구 대학 갈 때 원서 쓰셨을 상황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학을 보냈던 지인 자녀나 뭐 친척들이 대학을 어떻게 썼는지를 물어보시면 보통 서부학군은 이렇게 썼습니다. 상향에서 종합 2개. 상향. 그러니까 던지는 거죠. 자기 성적보다 좀 높은데 적정해서 종합 2개. 그러니까 종합이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안정으로는 교과 이렇게 2개. 보통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동명, 뭐 선정 일반반,
아니면 충암이나 명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선일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자, 그러면은 대성이나 예일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다 무조건 거의 다 육학종을 썼다고요. 보통 이랬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교과가 많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저렇게 종합전형이 워낙에 이제 폴션이 또 컸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입시를 좀 치렀었을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육학종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상적으로 이렇게 꼭 쓰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원서 쓰실 때 니은자입니다. 니은자. 자, 케이스 1 동명, 선정 일반반 그리고 또 충암, 명지, 선일 이 학교가 여기에 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 예일 빼고는 다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정 과정도 여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상향을 쓰실 때 종합으로 두 개를 쓰시는 게 아니라 종합 하나, 교과 하나 보통 이렇게 쓰셔야 되죠. 교과는 완전히 근데 얘가 그 학교 쓰기에는 좀 내신이 좀 딸리는데? 이런 데를 하나 쓰시는 거예요. 어차피 어떻게 될 거예요? 최저를 맞춘다 그러면 2바퀴, 3바퀴를 돈다니까요. 충원이. 지금 아까도 앞에 데이터 자세히 보시면은 정원이 35명인데 충원된 숫자가 75명인가가 있어요. 75명인가.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고 2바퀴 이상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애가 최저만 맞춰준다면 상향으로 쓸만한 거예요, 이 교과가 지금. 자, 그리고 종합은 포기하면 안 되고요. 종합으로는 항상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적정입니다. 적정으로는 종합 하나, 교과 2개. 요렇게 딱 쓰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만 맞춰준다면 여기서 이미 합격이 몇 개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최초합은 아니겠지만 2바퀴 돌고 추합으로다가 전화 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지원. 요 내신으로 여기 쓰기 좀 아깝다. 이렇게 안정을 쓰셔야 되겠지 않을까요? 안정을 쓰셔야 돼요. 안정을 안 쓰시고 자꾸 적정하고 상향만 쓰시면 진짜 안 돼요. 이게 첫째 자녀 그리고 이제 현역들이 하는 실수예요. 너무 상향과 적정으로만 쓰는 거죠. 안정은 아예 쓸 생각을 안 해요. 거기 돼도 안 가. 막 약간 이러고 앉았고 안 되면은 이제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재수학원을 가는 거지 거기를 돼도 안 가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예일과 대성과 선정 과중이다. 여기 있으시잖아요. 일단 종합으로 상향을 2개를 쓰셔야죠. 그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적정해서 종합을 쓰고 적정해서 교과를 3개를 씁니다. 왜 예일 대성은 안정으로 밑에 안 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나본 대성과 예일 애들은 안정으로 써서 그 학교를 붙잖아요? 안 가요. 안 갔어요. 대부분 재수를 해요. 물론 뭐 명지가도 그렇고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케바케가 좀 있겠지만은 학교별로 분리를 하는 것은 약간 그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확인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예요? 상향, 적정, 안정으로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대체로 육학종을 쓰시는 분들은 다 상향으로 던져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붙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작년 합격설에 분명히 내 새끼 내신이 있는데 그래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 숫자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각도로 보시되 전체적으로는 니은자 곡선이 그릴 수 있게끔 교과 전형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저. 자, 결국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마다 차이가 있고요. 내식 성적권마다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의 성향이라든가 시선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내신 다 분석해서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지 여부 11월 모평이랑 성적표 2개로 딱 이렇게 분석을 하면 올해 겨울에 방학 끝나기 전에 12월, 1월, 2월에 저희가 상담한다 그랬잖아요. 1대1로 하는 건데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자녀와 학부모님이 같이 입석을 했을 때 이게 팀워크라는 게 형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때 내 새끼는 건동 홍숙 정도가 적정이라고 나왔어. 이주화에서도 그랬고 다른 데 상담 가도 보니까 비슷하더만 이게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쓰세요? 적정도 쓰고 상향도 쓰고 하향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적정을 쓰는데 적정을 써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문과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내 새끼가 이제 점수대별로 봤을 때 건동 홍숙을 갈 수 있어. 건대라든가 동국대 같은 데를 이제 갈 수 있어요. 홍대도 갈 수 있고 문과예요.
그러면 무슨 과를 보통 쓰시나요? 지금 이거는 교과 전형이에요. 종합은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학과 적합성을 맞춰서 써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관련 학과를 쓰는 거고, 교과는 학과 적합성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그냥 숫자만 보는 거니까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과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교과 전형이 이제 클리어 하잖아요. 합불이 될지. 자, 그러면은 점수대로 봤을 때는 건동 홍숙인데 무슨 과를 쓰실 것 같으세요? 얘가 만약에 경영을 가고 싶어요. 근데 경영을 안 써요, 보통은 이럴 때. 그쵸? 뭘 쓸까요? 심리학과라든가 약간 어문계통이라든가 약간 이런 데를 쓰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그리고 상향으로는 보통 비인기학과를 쓰죠. 왜냐면 내가 점수 때보다 더 높은 데를 던지는데 여기다가 인기학과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철학과, 뭐 사학과, 보통 문과로 따지면 이런 데를 쓰고, 자, 그리고 반드시 붙을 수밖에 없는 국순 세단 정도를 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제일 좋은 학과를 쓰겠죠. 정말로 가고 싶은 경영 정도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것도 되게 조금 TMI일 수 있지만은 전 TMI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얘는 건도 홍수기니까 여기서 적정, 뭐 자기가 원래 가고 싶은 데는 경영이지만 조금 다른 과를 쓰고, 안 가고 싶은 학과를 상향으로 쓰고, 정말 가고 싶은 학과는 밑을 써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 붙겠죠. 얘는 여기 붙죠. 그래서 얘가 동국대학교에 심리학과를 붙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얘는 여기도 붙었겠죠? 그럼 여기 인기학과가 빵꾸가 나겠네요? 왠 여기로 갈 테니까 학교 이름 보고, 얘는 저는 학과 안 보고 학교 이름 따라서 갈 거니까 저는 그래도 과는 좀 아쉽지만은 저는 동국대 다니겠습니다. 홍대 다니겠습니다. 하니까 당연히 국숭세단에 애가 썼던 그 원서에 합격을 했지만 인기학과가 빵꾸가 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럼 여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정말 첨예하게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거꾸로, 차라리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라면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빵꾸 나겠어요? 여기 붙은 애가 빵꾸 나겠죠. 여기 적정으로 했던 애가 자기가 반드시 붙을 수 있을 것 같은 중경 외시에는 인기학과를 썼을 테니 그 인기학과가 빵꾸가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진짜 등록을 하는 건 여기 갈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상향으로 어차피 던질 거 인기학과를 쓰는 것이 저는 되게 방법 중에 비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과 전형은 굉장히 클리어하니까 단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무적이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좀 있으셔서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종합으로 지금까지 서류를 좀 만들었다. 그런데 얘가 뜬금없이 갑자기 고3 때 건축학과를 간다 그런다. 원래 이제 생명공학이나 이런 이거 바꾸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런 걸 왜 고민하세요? 아니 기껏 만들어 놨던 거 그냥 계속 가면 되죠. 그래서 학종으로 우리가 6개 쓸 게 아닌데, 그러면은 생명공학을 2학년 때까지 준비를 했으면 계속 3학년 1학기까지도 그 시나리오로 가세요. 그래서 원서를 종합으로 3장을 쓰면 되잖아요. 생명공학 관련된 거. 그리고 정말 건축학과 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교과로 건축학과 쓰면 되잖아요. 교과는 생기부를 안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면 되지, 생기부가 결이 안 맞는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제는 교과 전형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민은 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많이 구축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정말 가고 싶은 학과는 교과로 가면 돼요. 최저만 맞춰가지고. 종합은 학교 이름 보고서 좀 더 높은 대학교 보내고 싶을 때 거기에 맞는 생기부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원서를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대학교의 예시인데요.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의 내신의 비교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자료들이요. 국민대학교인데 교과전형에서와 종합전형에서의 내신 등급의 차이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경영을 보겠습니다. 경영. 자, 교과전형에서 경영은 국민대가 13명을 뽑았어요. 교과전형. 여기는 합격선을 보니까 2.05 등급이에요. 평균 등급이. 높죠. 교과니까.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높은 애도 있는 거고 이거보다 조금 낮은 애도 있는 거예요. 평균이니까. 자, 그런데 최저를 봤더니 제일 낮은 애가 2.5등급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2.04인데 2.5등급도 붙었고 차이는 한 0.4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3명을 뽑는 국민대학교 경영학과에 추합이 몇 명이 됐냐면 67명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13명은 이미 다 빠져나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다 빠져나가고 걔네들은 아마 국민대 말고 그 윗대가리의 대학을 갔겠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는 이제 안정으로 썼을 테니까. 그럼 추합이 몇 바퀴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여기까지 이제 합격선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최저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관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종합으로 같은 과를 보니까요. 경영에서 종합은 지금 보니까 인원을 6명밖에 안 뽑았어요. 평균 내신은 2등급이고 최저는 2.49 그리고 차이는 0.49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종합하고 교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같은 학교 같은 과 평균 차이가 0.05, 0.01 별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로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추가 합격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 결국 이게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고교 추천 전형이 이제 빵 터지기 시작한 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금쪽이들은 이제 내년에 입시 치를 때 그 국가 전형의 정원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합의 비중은 더 커진다는 얘기가 결국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동네에 자꾸 학원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최저 맞추라고. 그 메시지예요. 최저를 맞추게 하려고. 근데 최저는 국어, 수학, 영어로만 맞추는 게 아니라 탐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없던 막 과학학원이 막 생겼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밥 먹으러 나갔는데 과학학원이 몇 개가 더 생겼더라고요. 전 반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추이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은 지금 MZ 세대죠? 정확하게 말하면 N도 아니고 Z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세대가 완전히 다르고요. 우리 때는 막 하면 된다 이렇게 써있고 막 대성고 가면은 바위에 막 써있더라고요.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된다. 현대자동차 막 하면 된다 이러는데 요즘 애들은 아니죠. 해서 안 되는데 왜 해? 이제 이런다고요? 그래서 되묻습니다. 되면 할게. 다 따져보고 이게 되는 거야? 그럼 할게. 근데 노답인데 안 할래. 어차피 해도 안 될 건데 노답이야. 이제 이게 얘네들의 어떤 정서죠, 정서. 근데 그걸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을 해봤자 대화가 안 통하고 그냥 우리 다 꼰대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아이들한테는요 되면 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에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가 된다는 그 메커니즘인지 그걸 딱 집어서 이렇게 핀셋으로 해서 애한테 딱 매겨줘야 돼요. 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그 입시 페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왜 열심히 안 해? 막 옛날에 저희 아빠가 저한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요즘에 애를 다 키우다 보니까 아빠가 저한테 이랬던 것 같아요. 야 옛날에 내가 살던 시골에서는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뭐 이불을 뒤집었어? 거기서 뭘? 초록불? 촛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서 공부를 했다는 그때도 생각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주아 너를 네 키 높이대로 10,000원짜리를 높이면 네 키만큼 될 거야. 여태까지 너한테 쓴 돈 뭐 학원비 막 이런 얘기하는데 속으로 그렇게까지 안 쓴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입시를 치르고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집에는 되게 그냥 간 것 같잖아요. 그 우리가 싫어하는 뭐 시댁 누구네 집 아들이 뭐 어디 갔다 그러면은 진짜 복도 많아 재수 없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집은 되게 쉽게 간 것 같지만 제가 지켜본 입시 치른 분들 중에 그냥 간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뜯어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고 속된 말로 돈도 쓸 때 쓰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재수하면 한 5천만 원 든다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책값이며 뭐 밥값이며 이것저것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또 약간 TMI인데 전혀 모르는 분을 이제 그 헬스클럽에서 이제 운동하고 사우나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대구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시를 다 이미 치렀고 두 자녀가 대구에서 입시 다 치르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데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갔으니까 자꾸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막 얘기하시는데 끝까지 안 물어봤어요. 귀찮아가지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 원하는 거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 자꾸 얘기 길어지고 그러면 싫어가지고. 근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어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서울대를 보내셨대요. 서울대 보내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막 그랬더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딱 제가 그쪽이더라고요. 2018년도, 19년도에 그 물수능, 불수능에 걸렸던 그런 상황이었고
고3 때 대구도 이제 굉장히 그 대치동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그 딱 동네 센터에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입시를 치렀는데 공부밖에 안 하는 친구였는데 그 해가 물수능이었대요. 근데 얘가 이제 입시 치르는 게 처음인지라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거의 1시간을 자고 이제 입시를 치르러 간 거예요. 그런데 또 물수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과목에 7개인가를 틀렸는데 7개가 틀리면 서울대 못 가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예 이제 왜 있죠? 그래서 이제 재수를 시켰대요. 재수를 시켰는데 그래서 재수 시키면서 그럼 서울에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강남대성학원에 얘를 집어넣었대요. 근데 거기 이제 학사관이라는 데가 있고 지방권 애들도 이제 서울에 와서 재수하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데를 대성학원에서 이렇게 구축을 해놔서 아이들 관리를 하는 거죠.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거기를 딱 보냈는데 이 집 아들이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새끼가 대학에 붙어갖고 서울에 가는 거랑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생이별을 하는 건데 그거는 진짜 엄마 마음이 진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애 입장에서는 너무 작고 마르고 공부만 했던 애인데 엄마 아빠 이 편을 떠나서 서울이라는 낯선 데 친구도 없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데 막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안 통하고 막 자기 사투리 쓰니까 또 막 약간 이럴 거고 공부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완전 고시원이고 그냥 책상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는데 그냥 누우면 끝이죠 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랬더니 딱 일주일 지나니까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 못할 것 같아. 나 1년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하고 자기가 너무 눈물이 나서 결국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단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이제 대구에서 서울까지 운전을 해서 오셔서 주말에는 막 호텔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애 이제 축구 보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재우고 다시 이제 보내고 그리고 뭐 이 독서실 같은 그 학사관에 이제 돈을 좀 더 들여서 뭐 2인 있을 수 있는 교실방을 1인 있을 수 있게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뭐 특별한 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정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남들은 쉽게 갔을 거라는 약간 착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애가 알아서 하고 그렇게 맡겨서는 사실은 이거는 승산이 안 나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뭔가를 다 했어요 그 엄마들이. 라이딩도 하고 진짜 엊그저께 만난 어머님은 현역으로 이제 예일여고에서 이제 대학을 잘 보냈는데 어머니 진짜 고생 많으셨죠? 그랬더니 제가 고3 때 얘 도시락 차에서 먹였어요. 입이 짧고 이제 약간 체력이 약하니까 학원 끝나는 시간 맞춰서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 차 안에서 먹이고 또 학원 들어가고 스터디 카페 끝나면 2시에 데리러 가고 이거를 8개월 동안 계속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오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정서적인 건 물론이지만 되면한다라고 하는 기준은요. 그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안위만 있진 않아요. 정확하게 입결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숫자로 들이댈 수 있는 멋있는 엄빠가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내신 성적 전략을 좀 짜셔야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전략을 짜야 돼요. 진로 선택 과목. 만약 근데 우리 애가 거의 교과 쪽으로 가야 될 상황이다. 이거는 거의 교과냐 종합이냐 보면은 교과 쪽에 훨씬 더 부등호가 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은 내신을 잘 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전공 적합성이랑 크게 상관없어도 내신만 잘 볼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니까.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략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종합은 그렇진 않죠. 종합은 내신이 조금 불리할 것 같아도 전공 적합성하고 관련이 있는 과목이 선택이 되어야만 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선택은 했을 거예요, 다. 그래서 끝났어, 그거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은 과연 3합 5냐, 3합 6이냐, 3합 7이냐, 2합 5냐, 2합 6이냐, 2합 7이냐, 한 과목 3이냐. 한 과목 3은 뭐예요? 외대 글로벌. 외대 용인 캠퍼스는 한 과목 3만 되면 합격입니다. 외대 글로벌 보내시기 싫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외대 용인 캠퍼스 영어과 멋지잖아요. 외대 용인 캠퍼스 저 아프리카어과 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짜로. 저희 아이 보낼 생각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한 과목을 3등급만 받아도 갈 수 있는 학교가 만약에 안정이라면 그게 안정이라면 거기 하나 써야죠. 그쵸? 그리고 이제 위로 던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자료 하나 더 드린 게 있어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 거기 보시면은 이거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이걸 한 장의 페이지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막 오픈해서 보여드릴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각 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직윤에서 3합7, 3합7. 경희대 같은 경우 어떠세요? 인문계는 2합 5예요. 2합 5입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 자연계는 또 역시 2합 5네요. 서울 시립대 어떻습니까? 3합 7입니다. 그 중에 탐구는 반드시 한 과목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대학이 이렇게 다르죠. 숙대, 국민대 보시면은 국민대 인문계는 2합 5, 자연계는 2합 6 이렇습니다. 어머님들 이 학교가 대학이 저 2합 5를 할까 2합 6을 할까? 아유 3합 6으로 질러? 이거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혹은 연대, 한양대, 이대, 건대, 동대, 보소 최저가 없어요. 얼마나 잔머리를 굴렸을까요? 누굴 부르고 싶었을까요? 누구를, 우리 학교에 어떤 애들이 지원했으면 좋을까? 우리와 경쟁대학교가 누군가? 그 대학에는 어떤 애들이 가는 걸까?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들 걸까?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고 최저 조건을 만족을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를 보실래요?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일단은 3합 5, 3합 6입니다. 3합 5라고요. 3합 6이고 미친 거 아니에요? 고대가 3합 6인데? 서울대가 3합 7인데? 어떻게 성대가 3합 5라는 조건을 3합 6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이것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근데 성균관대를 보시면 오른쪽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합격선을 보시면 내신이 어때요? 1.5땡, 1.7땡 정도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이런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출신 애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재수생을 제외한 겁니다. 1.5땡, 1.7땡인 애들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최저를 빡세게 해도 걸릴 수 있는 애들이라면 그런 애들이 우리 성균관대에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어. 이건 지방 애들 못 맞추잖아요. 지방 애들 못 맞춰요. 어떻게 3합 6을 맞춰요? 지방 애들이. 강남권 애들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신은 조금 밀리더라도 내신은 조금 밀리는데 일반계 고등에서 강남권 애들, 목동권 애들 이런 애들을 받고 싶은 거죠. 이런 애들을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내건 겁니다. 그렇다고 뭐 주소를 까고 뭐 거기를 검증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 자체를 그렇게 노리고 판단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시면서 자, 11월 모평 성적표 분석을 해서 과연 2합 5로 갈지 2합 6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추산하셔서 이걸 보고 데이터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가지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으로 가시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개는 정하셔야지. 한 10개 정도 대학을 다 정해놓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리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종합으로 가요. 종합으로 꼭 써야만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스카이 갈 거면 다 종합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로 선택을 우리가 3학년 1학기 과목이 있으시죠?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 지금 다 정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세특이 되게 중요해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내신. 그러니까 국수형 말고 이제 진로 선택을 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내신을 점수를 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종합으로 갈 거면 그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 세특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거기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서 3학년 1학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2학년 때까지 기껏 다 해놓고 3학년 1학기 때 세특도 신경 안 쓰고 생기부 관리 안 한다는 얘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때 정리를 하면 일단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주제 탐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생기부 할 때. 자, 그리고 학과 적합성이 발현이 돼야 되고 나만의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거, 다른 학교에가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 새끼 우리 금쪽이 내신이 2.5다. 2.5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뭐 표시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한테 도리도리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대성과 예의다 그러면 솔직히 3.2다 이 정도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3.2다 3.3이다 이렇다면은 yes or no yes yes 그러면 학종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바보 써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도 써야 되니까 생기부 관리하면서 최저 맞추는 거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2.5 아래다, 2.8이다, 2.9다, 3.2다, 4점대다, 대성예일인데 3.2가 좀 넘어간다, 3점대 후반대다. 그러면 걔는 일단 아무래도 교과 쪽에 부등호가 더 켜지는 거죠. 그러면 최저를 맞추는 것에 조금 더 몰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맞을지 지금 당장 선택이 안 되시잖아요. 왜냐면 이걸 다 까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저희가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12월, 1월, 2월까지 해서 요거를 딱 판을 벌리고 정확하게 인정할 걸 인정을 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제 상담을 하고요. 생기부는 3월에 나오니까 2월 말까지 마감이 돼서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때 제출을 하시게 되면 생기부 진단은 3월과 4월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월 생기부 진단 두 가지를 할 거고요. 2022학년도 고3의 학습 활동 방향성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12월 달 요거 상담하는 거는 교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학교가 나오게 되고요. 최저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그런 얘기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딱 받았어요. 12월에 상담을 했더니 엄마 위주화에서 상담하러 오래 같이 갔어요. 갔더니 성적표를 받으시게 돼요. 그 성적표는 추산이 아니라 이런 성적표입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예시인데요. 예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 2.76, 2.62 그러니까 환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건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국어가 3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1, 탐구가 2가 나왔어요. 지원은 생명공학 계열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등급이에요. 이게 이 학교는 이 정도 항상 나오니까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최저를 맞추잖아요. 지금 수학은 좀 어렵다고 보는데 뭐 영어랑 탐구를 해서 얼마든지 이하고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과로는 1순위 국민대 이하고, 자 그리고 2순위 숙대 이하고, 자 그리고 종합은 동국대, 건국대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페이지에서 상향으로 종합으로 두 개 던진 거고요 지금. 그리고 적정해서 교과로 두 개 던진 거예요 지금. 그쵸? 자 내신 성적, 수능 최저 등급, 생기부 학과 적합성 이 세 가지를 카테고리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갈 거니까 등급의 목표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걸 맞춘다면 너는 1위 교과로 홍대까지 갈 수 있어. 3합 8 맞출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2순위로 경희대학교와 중앙대까지 교과로 합격 가능성 보인다. 자 그리고 종합전형으로는 경희대와 이대까지도 가능성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하고 이걸 그냥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심도 있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울고 웃는 일들이 생겨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실물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아, 내 숫자가 이거구나. 그래서 여기 갈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생각할 때는요. 3학년 1학기 생기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대학의 순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여기가 지금 전공 기초 과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이제 이공계를 할지라도 각 대학마다 같은 과가 열려 있어도 배우는 과목의 결이 조금 다른 거 아시죠? 대학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원서 쓰는 것을 같이 작업을 했던 친구는 연대 전기공학과를 목표로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사실은 생기부 쓸 때부터 그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대는 1학년 때 배우는 전공 기초 과목이 전파 쪽이 굉장히 강하게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공 과목 자체가. 그러면 아예 그 학교를 타겟으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의 시나리오도 그 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제 탐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카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생기부 가지고는 사실 게임이 좀 안 돼요. 당연히. 그래서 정말로 집요하게 1학년 때부터 공통 과목에서 2학년 선택 과목 그리고 3학년에 내가 그래서 그 과목을 하기 위해 진로 선택을 했고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주제 탐구를 통해서 나는 이 학과에 갈 거다. 그런데
마침 연대 전기공학과에 있는 전파 쪽에 해당이 되는 거를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구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요. 실제로 주제 탐구에 대해서는 이주아어학원, 고등부 네이버 카페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자녀들 중에는 이미 슬랙을 통해서 저희 이제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 하시는 피터 선생님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학생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입결 발표한 아이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합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고, 다음은 고3 인터 수업에 대해서 저희 고3 담당 선생님을 저희가 새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직접 얼굴 보시고 설명 들으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그 밖에서 보니까 원장님도 마스크를 벗고 하시던데 괜찮다면 저도 네. TV에서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생긴 사람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진민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민망하네요. 제가 걸어온 길 중에 좀 요약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면서 그러니까 외부 설명회를 많이 다녀요, 저도. 그러니까 뭐 다 아실만한 그런 온라인 사이트나 이런 데서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데 올해 이제 제 일정상 첫 예비고3 설명회는 오늘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화두를 좀 던져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PPT 내용도 이제 미리 다 준비가 된 거고 봤는데 조금 첨언들을 좀 드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학원이긴 하지만 저는 입시라는 전쟁터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개관적인 일일 수 있는데 조금 뭔가 영어를 초월한 얘기도 살짝은 좀 드릴 것 같으니까 필요하시다 생각이 들면 메모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컨설팅 회사도 경영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예비고3 때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피상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래서 이제 피상적인 질문을 던지면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모님을 만나뵈면 이 얘기를 제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가다가 전 영어기 때문에 영어로 돌아옵니다. 네. 근데 영어만 잘한다고 대학을 가는 건 아니고 이 어학원도 그리고 원장님도 뭐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뭐 고군분투 하시는 거니까 절대 문제 풀지 말라고 해요. 겨울방학 동안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념, 둘째도 개념, 셋째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5개 과목이 주요 과목이라고 할 때 국영수, 과, 사, 그죠? 그럴 때 수과사 이 3과목은 개념적인 과목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국어랑 영어는 정리적인, 능력적인 과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단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는 건 수과사에 관한 얘기는 뭐 거기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슬슬 영어 얘기로 좀 접근을 해볼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학 동안에 아이가 옆에서 막 문제 풀고 누구 어디 학원 다녀 쟤는 어디 갔더니 막 무슨 모의고사를 풀어 어떤 선생님 오더니 하루에 막 500제를 풀려. 절대 그거 꾹 참고 가시는 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역전은 3월 모평이 아니라 6월이나 9월에서 기적을 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이 절대 공부하지 않으면 6월달이나 9월달에 가다가 그래프는 직선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되게 아쉬운데 전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해에서 정시로 끝나는 그냥 수험생들의 비율이 약 94% 정도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6%만 개념 충실하고 시기별로 충실해서 막판에 기적을 때리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어나 영어는 개념이라는 게 있을까? 국어는 빼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영어로 바로 들어갈게요.
영어에서의 개념이라는 게 뭘까요? 수능적 개념이라는 거. 그게 아마 이 세 가지 얘기랑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끝내려고 했던 얘기인데, 일단 아까 제가 메모라는 거창한 말씀드렸는데 그 메모에는 딱 한 단어, 개념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개념이에요. 근데 영어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개념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지문이에요. 지문. 자,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극단적으로 이제 수능 형식의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풀어요. 문제집이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건데, 쌤, 저 해석은 좀 얼레벌레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만 풀면 답을 피해 다니네. 내가 일지맨가요? 막 이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과연 그 아이가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은 분명히 필요해요. 저의 커리큘럼 1년 안에도 거의 파이널 단계겠죠. 그때 이제 사고력을 증강시켜서 극대화시켜서 폭발시키는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방금 파이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 전까지 기본, 개념이고, 그 개념은 지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요. 지문을 분석한다? 학생들도 잘 모르는데 제가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의외로 이런 것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독해랑 해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둘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독해랑 해석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정작 차이를 몰라요. 그냥 섞어 쓰는 거죠, 우리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해석은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translation,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옮기는 과정까지만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해는 reading comprehension, 종합적으로 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능이라는 거는 지문을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 빈칸이 뭔데, 주제가 뭔데, 순서가 뭔데, 사고까지 덧입혀야 되니까 이건 리딩이고 독해입니다. 그럼 제 말씀을 잘 들어보셨으면, 이게 선생님이니까 대답을 좀 요구하고 나올 때 희열을 좀 느끼거든요. 독해가 제대로 되려면, 제 말씀이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독해를 먼저 해야 될까요? 해석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제가 설명 잘 못했나요? 해석을 먼저 기본을 다져야 된다는 얘기죠. 해석이라는 건 분석입니다. 문장의 분석이죠. 결국 답은 나왔네. 개념에 충실하는 게 이번 예비고3의 겨울방학의 최대 지상 미션인데, 그 중에 영어에 대해서의 개념은 지문 분석이고, 그 분석의 핵심은 해석이고,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영어를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어문법과 구문 독해에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휘력까지.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3월달, 6월달 수학은 망해오고 과탐, 사탐은 쪼여오는데 그때 가서 단어 외울 수 있을까요? 시간 없습니다. 그거 이번 겨울방학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수능 그냥 못 보는 거고. 근데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면 원장님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최저 때문에 대란이 났죠. 최저 못 맞춰서 정시를 2월 된 애가 3만 명이 넘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올해요? 더 날걸요? 왜요? 불수능이었잖아요. 영어요? 쉬웠다고 매스컴에서 떠드는 사람들 보면 저 때리고 싶어요.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문제가 보면 내 눈에 다 쉽죠. 선생이니까요. 근데 애들한테 이것도 못 풀어? 야 뭐야? 이게 제일 피해야 되는 행동인데, 그렇게 객관적 봤을 때 이번 수능은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거 세 개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웠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EBS는 더 이상 간접 연계입니다. 아니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EBS는 없어요. 수능에서 없습니다. 전 올해 EBS를 버릴 겁니다. 괜찮아요. 100점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 체감 연계라는 게 있죠. 아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내가 EBS 문제를 달달 외워가지고 왔는데 과연 얘가 학교 시험 준비하듯이 그렇게 달달 외워왔을 때 그 문제를 봤다라고 느낄까요? 아니요, 전혀요. EBS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저 EBS 강사였습니다. EBS 책 감수도 했고요. 알아요, 어떻게 연계하는지. 아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의 눈이 중요한 거고. 전혀 못 느낍니다. 수능을 수능대로 정도로 가서 수능을 접목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지, EBS를 만약에 파다 보면 내신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질게요. 이번 수능이 왜 영어가 불수능이었냐면, 왜 영어 공부를 했는데 못 봤냐면 너무 내신 중심의 공부를 했는데 제가 문제를 못 보여드리고 강의를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냥 특징만 말씀드리면 오답, 매력적 오답 들어보셨죠? 이 매력적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건 뭐냐면 달달달 외워서 내신 위주로 공부한 애들은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2번, 3번 고민하다가 정답 2번인데 3번 찍고 끝난다는 거죠. 가장 열받는 거죠. 난 풀었다고 했는데 다 틀렸다고. 그렇게 나왔을 거야. 내신 위주의 공부는 안 됩니다. 왜요? 내신은 대부분 EBS 갖고 하잖아요. 달달 외워서. 좀 너무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산으로 것 같아요. 정리를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 좀 하면 수능 출제 흐름을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곧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오늘 댁에 가셔서 자녀분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뭐라도 듣고 왔다고. 그죠? 네. 첫 번째,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내신만 가지고 EBS를 봤다고 해서 수능 공부를 동시에 했다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수능은 수능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 내신도 가르쳐요. 근데 오늘 제한된 시간에 내신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모의고사 풀어서 점수 안 나왔다고 울 때가 아니고 문제 차라리 안 풀어도 되니까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해석해라. 그 지문 안에 있는 단어, 그 지문 안에 있는 어떤 해석, 단어 그냥 툭툭툭 연결해서 소설 쓰듯이 그냥 해석이랍시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훈련을 해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세 번째, 아이러니한데 EBS는 공부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간접 연계라는 게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텍스트에서 문제를 냈어요. 수능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 원전 텍스트가 있겠죠. 거기에 다른 지문들을 죄송합니다. EBS 교재에 이 지문을 냈는데 원전 텍스트에 다른 지문을 수능에 낸 거예요. 애한테는 완전 새로운 거지만 EBS 측에서는 연계입니다. 간접 연계. 말 멋있죠. 자, 그런데 지문의 내용은 달라도 같은 텍스트라면 어휘는 걸립니다. 특히 동사 같은 중요 어휘들은 걸립니다. 즉 실제로 나타난 게 이번 수능에서 가장 고무적인 현상이 있어요. 6월과 9월 평가원이 있죠. 6월과 9월 평가원에는 애들이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유명하신 입시 실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이번 수능에서 그나마 애들이 근데 EBS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건 어휘를 눈에 선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EBS는 단어장입니다. EBS는 단어장입니다. EBS 안에 있는 단어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내신을 위해서도 수능을 위해서도. 자, 이 세 가지가 수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와 올해 수능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뭉뚱그려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세 가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조금 이제 깊은 얘기인데 여기 학생들도 한 몇 분 보이시니까 이번 수능이 뭐였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냐? 어차피 우리는 100점 맞자고 하는 게임이니까 뭐였냐라고 한다면 저는 왕의 귀환이라고 해요. 왕의 귀환. 무슨 뜻이냐? 학생들이 아마 알 건데 보통 수능 문제 툭, 영어 문제 툭 놓고 끝판왕 뭐니?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이라고 보통 그려왔어요. 변함없이 킬러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최근 1, 2년간 안에 간접쓰기라고 하는 순서배열, 문장삽입, 일관성 추론이라고 쓸데없는 거 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다 글의 흐름에 관한 문제거든요. 얘네를 교육부에서 수능 출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렵게 한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매해 2월마다 그거 공표합니다. 수능이 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합니다. 공표해놓고 굉장히 난이도를 확 띄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빈칸이 쫄았어요. 올해 왕이 귀환을 했습니다. 빈칸은 역시 빈칸이었습니다. 그 흐름은 최소한 1년 정도밖에 안 지나는 귀대의 자녀들이 아마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여기 지금 다 같은 성적대가 아니잖아요. 그 세 가지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수능 그 예비고3의 매뉴얼이고 마지막 하나 첨언해서 우리 좀 먼저 갈 건데요. 영어 빨리 끝내놓고 국어 수학에 올인할 건데요. 우리 공부 좀 했어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빈칸 추론에 대해서 서점 가면 많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만 묶어놓은 건 많고 빈칸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빈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간접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난도 책들 애들이 더 잘 알거든요. 고난도 문제를 지금부터 풀리세요. 그 사고력까지 도달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결국 90점 이상에서의 노름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90점 이상만 넘겨야 되는 시험이라고 해서 90점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플러스 알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꺼졌네? 왜 그러지? 네. 세 가지 지금 제가 사실은 이거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정복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 여기도 제가 보니까 뭐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리할 얘기 따로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얘기랑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뭐 생긴 것도 좀 불편하게 생겼는데 이런 불편한 얘기 오래 하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이건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인데요. 이게 아마 오늘 제가 드릴 거의 마지막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제대로 해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여기 화면을 보면 다 글씨 보이세요? 네네.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모의고사 풀이한다.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킨다. 너 사기꾼이니? 문제 풀지 말라며.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이주와 어원의 강의를 나오는 강사라기보다는 귀대계 자녀들을 멘토링해주는 그냥 공부의 어떤 그런 스터디 멘토의 어떤 역할로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말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녀분들이 혼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다 같은 성취도가 나오진 않아요. 물론 저는 언제나 지침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 성공한다. 그런데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메모까지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가서 앉아봐. 야 이런 얘기 하더라. 그리고 막 이렇게 질문 많이 하면 그냥 도망가세요. 그냥. 그냥 딱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아이가 해야 될 일이고 문제를 풀고 사고력을 증강시키고 아까 제가 해석과 독해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정리가 됐다면 해석적인 것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외우고 깨지고 부딪히고 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날개를 달아주는 건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매력적 오답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빈칸에 관한 어떤 그런 힌트가 지문 안에 어딘가에 있는데 사고적으로 어딘가에 있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건 제가 해주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해주는 수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영어 공부할 때. 그건 제가 할게요. 그건 제가 한다고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야 100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다른 걸 저는 수업 때 하겠다는 얘기고 아이들한테는 보내주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계속 강조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는다고 100점 나와? 그 도둑놈이 세상에 그런 도둑놈이 없다. 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단어요. 이것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저는 당연히 디렉팅만 하는 거고요. 요거 뭐냐면 저거 이제 모의고사 풀어요. 수업이 3시간이거든요. 교재가 2개예요. 3시간 동안 제가 왜 이렇게 클까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2시간 20분이 가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그 2개의 교재를 막 떠들다 보면 저 모의고사 보고 나서 채점을 하고 아이가 해설지를 보고 구문독해 해내고 단어 외우고 의미 있는 짓이죠. 그런데 분명 아이가 혼자 해결 안 될 만한 그런 문제들로만 제가 수록을 해서 만들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해설 강의를 해줘야 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야 빈칸 이래서 이런 거야. 매력적 오답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런 사고적인 얘기들 강의해 줄 겁니다. 돈 안 받고 아이들하고 얘기해서 요즘에 줌이라는 굉장히 아주 시공간을 초월한 좋은 비대면의 그 툴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 뭐 일요일 밤 10시 어디 학원 가는 애 없잖아요. 뭐 평일날 밤 10시 그래서 다 들어올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해서 풀이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대강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네, 개강 날짜는 22일날 수요일날 개강을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개강을 하는 건 한 1주인가 언제 2주 후인가요? 네, 2주 후에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그런데 그러면 수요일날 개강해서 목요일까지 가는데 같은 수업이라면 2주 정도 먼저 출발하는데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뭐 저 강사니까 생각 있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는 특강으로 꾸려줄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이 오픈되는 그 주부터 약 한 8주 동안의 진도가 두 요일 반이 모두가 똑같은 정규 진도가 될 거예요. 뭐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끝났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오면서 어떤 말씀드려야 될까 되게 많이 생각했다 그랬는데 저도 좀 겉멋이 들어서 내용이 중요한데 끝말과 클로징을 좀 의미 있게 하고 싶다 뭐 항상 이런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멋있는 말을 하고 좀 사라져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멋있다고 하면 단박에 계란이나 돌을 맞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교육자니까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대입을 같이 가는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말씀드리면 몰라요. 저는 이 말 봤을 때 되게 많이 울렸거든요. 되게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쩜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우리는 입시다라고 하면 대중이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여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희 엄마 저 학원 크대. 설명이 안 돼. 인터넷 어디 M사 어디 1타 강사가 어때? 우르르. 철이 엄마 저 학원 가면 성적이 오른대. 우르르. 물론 저희 같은 학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걸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격은 소수하거든요. 그죠? 합격은 다수 가는 게 아니에요. 대중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대중을 따라가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소신과 그리고 어머님과 자녀분이 선택했던 가장 좋은 방법과 좋은 사람, 좋은 학원이라면 소신껏 그렇게 선택해서 아까 개념했던 것도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옆에서 문제를 풀건 뭐하건 무조건 개념. 돌처럼 가는 거죠. 그런 애들이 아까 100% 중에 6%로 살아남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입시는 소수입니다. 대중 따라가지 마세요. 뭐 멋은 없었지만 여기서 뵙겠습니다. 어우 기빨려. 네, 열정이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오늘 그러니까 지금 고3 수업은 아무튼 기말 끝나자마자 바로 개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을 보시면 되고 주 1회고요. 3시간 수업을 하게 되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아 어학원에서는 늘 가장 큰 교실, 지금 학부모님들 앉아 계신 이 교실이 모든 관에 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애들이 시험 보는 방이에요. 수업은 다 각자의 교실에서 2시간, 3시간을 하고요. 이 교실에서 각종 테스트를 봅니다. 거긴 단어도 있고 리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같이 있죠. 여기 밑에 2층도 저희가 인테리어가 끝났는데요. 역시 또 수직으로 내려가면 같은 공간에 가장 큰 교실이 테스트룸입니다. 테스트는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관리는 가만히 둔다고 해서 숙제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는 너무 잘 알아요. 대부분 아이들은 정말로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수업과 관리가 하나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긴 설명 드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투자를 하실 때 저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이를 보좌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좀 할 겁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는요. 이제 주말에 아이들 이제 기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말이 딱 끝나면은 하셔야 될 거는 가족회의. 어머님, 아버님, 우리 자녀, 그리고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동생이 있어도 동생이 있으면 반드시 참석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중학생도 좋고 초등학생도 좋습니다. 걔가 분명히 여기서 배울 거거든요. 자, 이번에 내신 본 거 한번 다 까보자. 등급 다 해서 토탈 몇 등급 나올 것 같냐? 그래서 오빠 3.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최저는 뭘로 맞출 것 같냐? 11월 모평 성적표 나왔을 텐데 2과목, 3과목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애가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거 누군가 적어야 돼요. 적는 거랑 안 적는 거랑 되게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적어요. 그럼 이번 방학 때 최저를 뭘로 맞춰야 되겠냐?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과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학원에서 혹은 인강을 통해서 어떤 약을 칠 거냐? 그럼 이제 애가 물어볼 거예요. 아빠 돈 많이 버세요? 이번 방학 때 얼마나 더 버실 수 있어요? 이러는데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도 최저를 수학으로 맞추실 거면 거의 학원을 하나만 보내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또 그렇죠? 첨삭해주는 선생님 따로 계시고 학원은 또 학원대로 페이스 맞춰서 계속 보내기도 하고요. 저한테 그런 첨삭
수학 선생님이 있냐고 소개해 달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는 몰라요. 근데 아이가 취약한 과목 반드시 그러나 최저가 필요한 과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국수형을 학원에 딱 맡겨놓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족회의를 반드시 하시고 기록을 딱 해놓으시고 정말로 1년 동안 정말 아이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의 가장 큰 지지자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큰 그 아이들의 정말 지원자니까요. 몸과 마음으로. 그래서 금쪽이들 다들 좋은 결과 있도록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했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내적 갈등 없이 질문하실 수 있으시면 바로 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